그 일본에서 읽어내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영화는 처음에 출연할 때 내러티브 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 시각 매체였다. 즉, 그 필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일루전. 정확하게는 일루전이죠.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 일루전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매혹에 결국에는 당시의 관객들이 빠져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화의 효시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영화의 효시 논쟁은 사실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다. 즉 뭐냐, 그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또는 예를 들면 예술가, 아직은 예술가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류미르 형제나 에디슨이나 다 돈이 많은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겁니다. 영화는 출발부터 출연부터 기본적으로 돈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화는 산업적 성격, 그때는 산업이라도 상업적 성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업적 성격을 갖고 출발했다는 것. 그런데 이들 중 아무도 그 영화가 20세기에 접어들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이나 오락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영화는 그렇게 20세기를 대표하는 오락이자 예술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숙지해야 될 용어가 바로 초창기 영화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초창기 영화.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초창기 영화는 가로하고 초기 영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화는 어차피 영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십시오. early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early bird라는 뜻인데 early라는 얘기고 초창기 영화 뭐 쓸까요? 이때는 시네마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도구 집합 개념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 영화의 개별 영화들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early films가 됩니다.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죠. 우리가 번역서를 보는데 원서에서 early film이 나올 때랑 early cinema랑 나올 때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합 개념으로 초기 영화, 초창기 영화를 할 때는 early cinema고 그 초창기 영화를 만들어졌던 일련의 개별 영화들은 early fil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창기 영화는 뭐냐?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보면요. 그냥 영화 출연부터 1910년대 중반,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만들어진 한 20년간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다 가리킬 수도 있고요. 혹자에 따라서는 1910년대 말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념은 좁혀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영화의 그 진정한, 그러니까 협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화 출연부터 한 10여 년간, 약 1906년 내지 한 7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그 영화들을 초기 영화로 하자. 그 이유는 뭐냐? 이때까지의 영화적 실천과 1967, 7년 요 이후의 영화적 실천, 그러니까 영화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이때부터는 뭐가 강조될까요? 바로 내러티브,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내러티브나 스토리는 다 이야기라고 옮겨집니다. 큰 개념은 내러티브고, 내러티브라는 개념 속에 스토리와 이제 플롯이 포함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즉 뭐냐, 그 이후로는 영화에서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그 전에는 내러티브가 아닌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영화가 움직인다라는 환영 등등.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트랙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트랙션이라는 용어는 저는 어떻게 옮기냐면 저는 매혹으로 옮깁니다. 저는 매혹으로 옮기는데 무슨 얘기냐? 어트랙션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뭐 소설을 읽든 뭐 무용을 보러 가든 여러분을 이거는 제 정의입니다. 정서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여러분을 한테 어떤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줘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를 볼 때 이야기에 반할 수도 있지만 가령 와우장룡에서는 장치에 반할 수도 있죠? 우리 탕웨이 새끼를 보면은 남자 팬들은 주로 그 탕웨이에 반했고 여자들은 왕조에 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강동원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강동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가 뭐 펼쳐지냐 관계없이 강동원만 나오면 오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동원 배우가 바로 그 영화의 결정적인 어트랙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 유령 보면은 뭐에 여러분이 빨려들죠? 거기서 들려온 음악들, 노래들이 빨려들죠. 그러면은 그 경우는 그 음악이 여러분한테 어트랙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혹이라고 옮겼는데 이 이전까지는 영화의 내러티브가 아닌 이야기가 아닌 다른 요인들, 즉 시각적, 청각적, 이때는 또 무성영화니까 청각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비이야기적 요소겠구나. 그거를 어트랙션의 용어자, 매혹. 그래서 제가 역사와 연관해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인데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 자, 이 초창기 영화와 연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 어트랙션 영화, 볼거리 영화 뭐 등등으로 옮길 수 있지만 저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매혹의 영화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닌 그 영화의 다른 그 무엇, 그것을 매혹이라고 칭하자. 바로 이 매혹이 영화를 생존을 넘어서 풍요롭게 만개시켰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가면서 결국에 내러티브화 되면서 이야기와 만나면서 영화는 결국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영화 아까 설명드렸죠? 1906년과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날거진 어떤 영화적 관행 또는 영화적 관습이라고 칭했으면 그 시기에 초창기 영화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명의 감독과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르주 멜리에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드윈 S. 포터입니다. 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조르주 멜리에스, 에드윈 S. 포터. 프랑스, 미국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출연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그 당시의 최대 영화 산업국은 프랑스였습니다. 아직 미국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프랑스가 세계 영화 최대 산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자부심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영화를 예술로 여기면서도 본인이 영화에 출연의 첫 번째 나라였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서 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전쟁 붙을 때 우리는 스크린 쿼터 포기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결코 영상 포기하지 않습니다.